자, 첫 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썰. 우리 살면서 이런 생각 한 번쯤 해보죠. 뭐, 일 터지고, 뭐, 사는 게 내 맘대로 안 되면, 뭐, 어떻게든 되겠지. 어떻게라도 가겠지. 그런 마음 먹잖아요. 그런 말 하잖아요, 여러분. 뭐, 이게 되겠지. 어떻게 되지 않겠냐. 이런 말을 굉장히, 무심결에 한단 말이에요. 그런 말을, 여러분들한테 물어볼게요. 그런 말을 하시는 분이 나중에 잘 된 케이스를 본 적 있습니까? 여러분들 어떻게라 되겠지란 마음을 살았는데 진짜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든 되겠지라는 마음으로 가보니 정말 어떻게 되었나요? 뭐 되기야 했겠죠. 되기야 했겠지만 네, 결과는 좋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어떻게든 되겠지라고 살았을 때 좋은 결과를 얻어가지고 그걸 나에게 뭐 얘기해주고 성공담을 얘기하거나 아니면 뭔가 이제 좀 자기 인생에 어떤 플러스된 요인을 알려주는 사람들 있었습니까? 일단 저부터 얘기할까요? 전 없었습니다. 근데 여러분도 딱히 누구 딱 얘기하기 힘들 거예요. 여러분 자신한테도 없었을 거야. 물론 저런 마음이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저 말 자체가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네,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현대사회에 살아갈 때는 좀 더 전략적이고 구체적인 마음으로 가야 돼요. 자, 일단 첫 번째는 뭐냐면 제가 저런 마음을 삼 골로 간다고 얘기했습니다. 어떤 거냐면 자, 어떻게든 되겠지. 이 말은 너무 추상적입니다. 힘내, 최선을 다해, 잘 될 거야. 여러분 이런 말 아시죠? 이런 말이 듣기에는 좋은 말이에요. 근데 내 인생에서는 그렇게 뭔가 영향을 끼치지 못해. 물론 이런 말이 뭐 나쁘다는 건 절대 아닙니다. 아닌데 뭔가 우리 인생의 틀을 좀 성장하거나 바꾸려면 추상적인 말보다는 구체적인 말이 돼야 됩니다. 구체적으로 가야 됩니다. 내가 여기 현 상황보다 나아지고 좀 보다 비전이 있고 열심히 살려면 뭔가 구체적으로 가야 돼요. 그러니까 무의미한 어떤 결과로 나오는 게 아니라 유의미한 결과로 나와야 돼. 유의미한 결과로 나오려면 구체적인 결과로 가야 됩니다. 이거 말뿐이라는 거잖아요. 그냥 정신적인 위로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항상 여러분들한테 주문을 거는 것 중에 하나가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살아야 된다고. 자신을 냉정하게 객관적으로 보라고. 자신의 능력치와 벌이와 사항을 냉정하게 봐야 됩니다. 그걸 보지 못하고 어떻게 되겠지. 그럼 나는 제대로 내 인생에 대해서 똑바로 보지 못하는 거예요. 흐리멍텅하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말을 습관적으로 쓴다. 습관적으로 쓰는 사람 치고 좋은 결과가 나온 사람 못 봤어. 물론 이 말을 쓰실 분들이 이 영상을 보면 제가 하는 말을 들으면 기분이 나쁠 수 있습니다. 근데 내가 어떤 목표를 쟁취하려면 구체적이어야 됩니다.
공무원 시험 합격하려면 구체적이어야 돼요. 돈을 모으려면 구체적이어야 됩니다. 집을 살려면 구체적이어야 됩니다. 어떻게는 되겠지 하면 돈이 더 잘 모이나요? 어떻게는 되겠지 하고 공무원 시험 임하면 합격합니까? 안 합니다. 공부하려면 더 집요하게 구체적으로 접근해야 됩니다. 그냥 막연하게 열심히 한다. 물론 그렇게 해서 붙는 사람도 있겠지만 정말 제대로 붙으려면 내가 어느 과목에서 약한지, 어떤 걸 보완해야 될지, 어느 시험에서 어떤 문제가 나는지를 좀 냉정하게 판단해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나중에 2번 안 당해요. 제가 이 말을 좀 싫어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말을 쓰시는 분을 싫어하는 게 아니라 이 말이 어떤 분들이 많이 했냐 하면 학원 다닐 때 그 장생 형님 분들이 많이 했습니다. 경찰학원 시절에. 어떻게 하다 보면 되겠지. 근데 그분들 내가 필합하고 나서 가니까 또 공부하고 있어요. 그분 나중에 붙었나 안 붙었나 모르겠습니다. 소식 끊겨가지고. 붙은 분도 계시겠지만 뭔가 내가 원하는 목표를 쟁취하려면 어떻게는 된다는 마음보다는 어떻게 해야 잘 될까? 어떤 걸 보완할까? 어떤 걸 신경 써야 되냐? 이거를 중점을 봐야 됩니다. 그래야 몇 푼이나 더 모으고 몇 점이나 더 상승을 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제가 항상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 말을 쓰시는 분을 비난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이 말 쓰지 말라는 것도 아니에요. 써도 됩니다. 되는데 잘 쓰지 말라는 거예요. 습관적으로 쓰지 말라는 거야. 뭔가 내 인생에서 뭔가 문제점이 있고 뭔가 분석을 해야 되는데 분석을 안 하고 어떻게는 되겠지. 이렇게 말을 쓰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이런 말 자주 쓰는 사람들. 자, 어제 얘기했던 게임 페인 기억나십니까? 리니지 페인, 디아블로 페인, 메이브 스토리 페인. 항상 하던 말이 뭐 어떻게 뭐 시간 지나면 뭐라도 뭐 하고 있겠지 뭐. 근데 그분들 PC방가 내내 있었어요. 뭐 어떻게 해? 어떻게 뭐 잘 됐겠지 뭐. 어떻게 뭐 하겠지. 군대에서 이런 거 안 먹어도 괜찮아. 군대에서는. 근데 군대는 어차피 그냥 시간 버티면 되는 거잖아요. 버티면 재능 날짜 다가오는 거잖아. 사회는 아니잖아. 사회는 시간 지난다고 내가 뭔가 노력을 안 하거나 뭔가 결과를 보이지 않으면 나아지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여러분. 장수생. 그리고 푸어. 제 방송에 자주 등장하는. 이게 습관적으로 내뱉는 거예요. 뭔가 자기의 문제점을 내가 왜 자꾸 성적이 안 오를까? 왜 자꾸 떨어질까? 왜 열심히 했는데 왜 이게 항상 틀리는 거지? 그러려면 제대로 분석을 해야죠. 근데 그 분석할 생각을 안 하고 자꾸 이번에 재수가 없었던 거야, 뭐. 또 열심히 하면 되겠지. 근데 또 틀려. 또 틀린다니까요. 그래서 이제 뭐 5년, 10년 이렇게 고시바닥에 화석처럼 있는 사람도 있어요. 뭐 그분들 다 사연이 있겠죠. 사연이 있는데 어, 자기 자신한테 인정하지 못하고 관대하기 때문에 원인 분석을 안 하는 거예요. 현실을 인지하지 못하는. 현실을 인지했으면 그분들이 그 바닥에 있으면 안 되죠.
다른 걸 했어야지. 난 애초에 이 고시바닥과 안 맞는 사람이구나. 애초에 이쪽으로 들어오면 안 되는 사람이라면 냉정히 판단했어야죠. 카푸어 같은 사람들도 차 올 할부를 해가지고 매달 그 지불해야 되는 돈이 있는데 돈을 못 넣어요. 그래서 자꾸 이제 캐피탈에서 그 돈 안 들어왔다고 고지서가 계속 날라오는데 태평합니다. 뭐 이번 달 어떻게 버티면 되겠지. 어떻게 꾸역꾸역 버티면 될 거야. 그러다가 차 차압당하고 신용등급 바닥되고 돈 못 갚고요. 골로 가죠. 백수분들도 그런 거예요. 아무도 노력도 기울이지 않으면서 뭐 시간 지나면 괜찮겠지. 어떻게 되겠지. 이런 마음 하는 거야. 나도 백수 때 저런 마음 먹었는데 달라진 게 하나도 없어요. 바뀌는 게 없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든 되겠지가 아니라 씨 뭐야 이거 왜 이렇게 됐지? 잠깐만요. 오씨 이 방향 어떻게 바꿔? 씨 황당한데? 아 씨, 깜짝이야. 죄송합니다. 어떻게든 되겠지가 아니라 이게 잘하고 있는데 현재 리젝트가 한 번밖에 안 먹혀요. 어떻게 해야 성적을 올릴까? 내 약점이 무엇일까? 내 문제점이 무엇일까? 이렇게 요목조목 가야 됩니다. 공부를 할 때도 내가 자주 풀리는 곳이 무엇이고 어느 파트에서 자주 실수를 하냐. 영어도 뭐 어휘, 문법, 독해가 있으면 어느 분야에서 많이 틀렸냐. 이번에 경찰 영어 굉장히 힘들게 나왔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어휘 문법에서 굉장히 사악하게 나온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럼 이 어휘 문제 이런 패턴이 이제 물론 뭐 경찰 시험 이제 내년 되면 이제 영어가 없어지긴 한데 뭐 다른 직렬 같은 배에 대해 영어를 쳤는데 어휘가 안 나와요. 그럼 어휘 공부를 해야죠. 썰 푸실 때도 힘내세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이고 불쌍한 날이 감사합니다. 계속 분석을 해야 돼요. 인생은 분석 연속이야. 내가 무슨 뭐 주식 전문가다 무슨 분석을 해. 분석해야 됩니다. 분석에 익숙해져야 돼요, 여러분. 내가 약한 스펙이 무엇인가? 그러니까 취업이 안 되면 취업이 안 될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뭔가 뭐 자격증이 모자라거나 토익 점수가 떨어지거나 아니면 내가 상대적으로 높은 곳을 바라본다. 이렇게 자꾸 분석을 해서 내한테 맞는 자리 찾아가야 돼요. 이게 어떻게 되겠지가 아니라 좀 피곤하고 해도 분석을 해야 됩니다. 분석을 해야 그래도 내 현재 위치를 맞춰가면서 진행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완전한 사람은 없어요. 열심히 해도 그냥 열심히 하는 건 이제는 힘든 세상이 됐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불사른다님.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약한 부분을 어떻게 열심히 해서 올리느냐가 더 중요해요. 무조건 열심히 하면 되는 세상이 아닙니다. 제일 바보 같은 게 무조건 열심히만 하는 거예요. 내가 약 공부 있잖아. 공부 특히 공부 같은 거 열심히 해도 성적이 안 오는 사람이 있어요. 열심히 해도 안 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내가 다른 거 했을 때 열심히 해서 잘 되는 게 있으면 그걸 찾아가야 됩니다. 각자 자기한테 맞는 게 있는데 자기한테 맞고 자기가 능력이 나오고 결과로 보장이 되는 거 열심히 해야 돼요.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에 저는 썰 푸는 게 적성이 맞아. 여러분도 느끼시겠지만
이런 거 좋아해. 그럼 난 계속 이거를 잘해가고 자꾸 내 영상 다시 보고 모니터링하고 내가 실수하는 게 있는지 없는지 나보다 잘하는 사람한테 모니터링하고. 저 같은 경우에도 제가 썰을 풀다 보니까 유튜브 보는 것도 썰 푸는 사람들 위주로 영상을 봐요. 그래서 제가 그분들한테 뭐 배워야 되죠. 부족한 점. 이런 것들을 계속 끊임없이 연구를 해요. 물론 저도 배워야 될 게 많습니다. 저도 안 되는 게 있어요. 열심히 해도 안 되는 게 있단 말이에요. 사람마다 다 잘하는 사람 없어요. 노력해도 안 되는 거 있어. 공부도 노력해서 안 되는 사람들 많아요. 그래서 내 어떤 자신의 분석을 해서 내가 이 분야에서 도저히 답이 안 나오고 열심히 해도 답이 안 나오면 나와야 돼요. 시간을 벌어서 다른 걸 해야 돼. 뭐 게임 같은 경우에도 내가 프로게이머 할 만한 성적이 안 나온다. 열심히 하면 어떻게 되겠지? 그게 아니라 내가 아무리 시간을 갈아 넣었는데도 이 정도밖에 안 온다. 이제 딱 여기까지인 거예요. 여기까지인 겁니다. 항상 우리가 있잖아요. 살면서 내 자신을 분석하고 나 자신을 냉정하게 평가하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면 안 돼요. 익숙해져야 됩니다. 자기 객관화 평생 해야 됩니다. 자기 객관화 평생 해야 돼. 죽을 때까지 해야 됩니다. 사실 좀 이런 말 하면 기분 나쁠 수 있는데 여러분 자기 객관화가 안 되는 사람들이 남자 여자 너무 많아요. 자기의 능력치를 너무 과대평가한다거나 너무 높은 사람 보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자기가 200번이면 200번 수준에서 어떻게 맞춰가 살면 되는데 자꾸 400 보는 사람, 500 보는 사람. 근데 그렇게 본다고 해서 내가 400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400을 갈 수 있을 만한 기본적인 조건과 능력치가 안 되잖아요. 계속 그 사람 바라보다 내 인생이 400만 원 인생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단 내가 가진 200만 원 인생에 집중을 해야 돼.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자꾸 200을 버는데 자신의 200만 원 버는 삶을 집중하는 게 아니라 자꾸 400, 500 버는 삶을 집중한단 말이에요. 중소기업이 일하는데 중소기업이 일하는 자신들의 삶과 그 환경에 대해 익숙해지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자꾸 대기업만 본다는 거예요. 대기업 가면 좋죠. 누가 모릅니까? 근데 대기업을 갈 수 있는 사람은 상대적으로 정해져 있잖아요. 아무나 못 가잖아요. 점점 문턱이 높아지고 가고 싶다는 사람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계속 부딪히면 되겠지. 그러다가 시간 다 차고 나이 다 차버리고 공백 많이 생겨서 중소기업도 안 받아주는 현상도 발생한단 말이야 지금. 그러니까 대기업을 가지 말라는 것도 아니에요. 대기업 갈 만한 능력이 되고 기회가 되고 한 사람은 당연히 가면 좋죠. 근데 요즘 한 번에 가지 못하고 언제 또 채용이 나올지 모른단 말이에요. 솔직히 주변에서 잘 나가는 애들한테 안 주고 싶어서 그런 것도 있습니다. 아니 지고 안 지고 뭐 나중에 자꾸 이 나라 사람들은요 쓸데없이 싸운다니까요. 그 주먹질 싸우는 게 자꾸 스펙으로 싸우고 대학으로 싸우고 자꾸 싸운다니까요. 싸우면서 자신의 자존감과 자신의 멘탈이 깨지는 건 생각도 안 해. 그리고 그 사람들이 자기가 노력을 해서 얻은 거지 뭐 거저 얻은 게 없잖아요. 여러분 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뭐 서울대를 가고 뭐 고시를 합격을 하고 좋은 기업을 가고 그 난대로는 다 노력해서 갔단 말이에요. 나만 노력을 한 게 아니란 말이야. 자, 아프니까 청춘이다. 아무도 공감하는 사람 없죠. 아프면 진짜 아파요. 아프면 눈물 납니다. 아프니까 눈물이 나요. 아프니까 고통이 납니다. 그러면 여러분 아프면 어떻게 돼요? 덜 아프게 해야 되잖아요. 덜 아파야 되잖아. 덜 아프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연구해야 돼요. 내가 덜 아프게 하려면. 통증을 완화시키려면 병원 가야 됩니다. 구체적이죠. 정형외과 가가지고 치료 받아야 돼. 거기서 의사분이 시키는 대로 해야 됩니다. 약 처음 먹고 스트레칭하고 그냥 어떻게 병이라는 것도 그렇잖아. 병이라는 것도 뭔가 아픈데 어떻게 나아지겠지? 나아집니까? 병을 오히려 키우죠. 그래가지고 도저히 혼자서 손 쓸 수 없을 정도로 악화가 된 상태에서 온단 말이야. 분명히 몸에서 병원 가라고 시그널을 주는데 에이 뭐 젊은데 뭐 어떻게 또 시간 지나면 괜찮아질 거야. 차고 나면 괜찮아질 거야. 물론 잔병 치레는 그럴 수 있다 하더라도 이게 그냥 잔병 치레도 끝날지.
더 큰 병이 될지는 알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있잖아요. 항상 제가 얘기하는 거지만 추상적으로 하면 답이 없어요. 추상적으로. 추상적인 거는 감성적인 거고 구체적인 거는 이성적인 겁니다. 일단 이성이 충실해야 돼. 감성이 필요 없다는 말은 절대 아니에요. 일단 이성이 베이스를 깔려야 돼. 현실이 직시해야 됩니다. 자꾸 도망가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 현실을 제대로 파악을 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든 되겠지란 마음보다는 어떻게 해야 내가 성적을 올리고 어떻게 해야 돈을 많이 모으고 지금보다 돈을 저축을 더 많이 하고 어떻게 해야 내가 건강하게 살까, 어떻게 해야 나 지금 이 좁아터진 환경에서 그나마 내가 뭐 좀 만족하면서 살 수 있을까, 그런 것들이 계속 우리가 부딪혀가면서 해 나가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1년 뒤에도 나는 성장하고 발전이 있는 거예요. 멀리를 못 나가더라도 한 발짝 두 발짝씩 전진할 수 있는 겁니다. 처음부터 너무 높은 산을 보고 접근하는 게 아니라 내가 당장 올라갈 수 있는 산부터 한 계단씩 한 계단씩 분석하면서 올라가야 돼요. 힘들더라도 그렇게 올라가야 돼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되겠지. 저 말을 써도 괜찮은데 가끔씩 쓰세요. 가끔씩. 정말 도저히 답이 안 보일 때. 내가 살아가면서 도저히 내 머릿속에서는 뾰족한 수가 안 보일 때 써도 괜찮아. 근데 습관적으로 뭘 하든 어떻게 되겠지, 위에 되겠지. 그런 사람들 시간이 지나고 나서 잘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제자리 걸음하고 있거나 아니면 뒷걸음질 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름대로 여러분 인생의 제대로 된 분석가가 되어서 한 계단 한 계단 나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첫 번째 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